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한주 위원장이 어제 기자 간담회까지 했거든요. 근데 업무 보고가 전반적으로 좀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일부 부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중단시키기도 하고 재보고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. 뭐 인수위 때는 벌어질 수 있는 일 같기도 합니다만 좀 이례적인 건가요? 어떤가요? 그러니까 뭐 인수위가 어느 정도 군기잡기는 다 해요. 역대 정권이. 예. 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이런 행위는 다 하는데 저는 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그 좌파 매체가 다 그 파헤쳐갖고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거의 뭐 부동산 투기 왕이더만요. 아, 그쵸. 예, 뭐 일부- 뭐 종합 세트예요. 뭐 그 소유하고 있는 사들인 게 뭐 아파트, 상가, 뭐 대지,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. 네. 그 중학생 장남과 초등학생 차남 시절에 어린이날 선물로 상가 한 채씩 이렇게 또 선물도 주고 그 관리는 지금까지 본인이 하고 있었대요. 네. 그런 사람이 누가 누구를 탓해요? 그 민주당 논리라면은 주진우 의원이 부자여가지고 아들 예금도 많은데 누가 누굴 탓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네요. 똑같은 거죠. 그러니까 예.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에요.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. 예. 네. 그 이분이 그 저 기본사회 공약 만든 거 아니야? 기본사회가 그 기본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기본주택. 당신은 기본주택만 있으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많이 사들였냐? 예. 얼마나. 공격하기 예. 좋은 소재인데. 근데 이런 사람이 뭐 군기 잡으면 잡혀요? 너나 잘해 그러죠, 다. 예. 지금 근데 좀 이례적인 뭐 완장차기다 뭐 이런 비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. 예. 문재인 보시기에- 정부 때보다는 조금 더 센 것 같죠? 그래요. 그때도 역시 인수위 없이 넘어왔었는데 그때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네. 아예 자문을 떼버리고 기획위원회로 직접 기획하겠다라고 네. 가버렸죠. 국정기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대통령령 그 규정을 보면은 그 기능이 1번이 정부의 기능 조직 및 예산 현황의 파악입니다. 일단 우리가 정권을 물려받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냐 그것부터 파악을 한 거죠. 그 두 번째가 인수위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.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, 이건 법이고요. 근데 지금 이 대통령령, 국정기획위원회 설치 대통령령은 정부의 국정기조 설정이에요. 그렇다면은 우선은 1번으로 돼 있는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래야 아 지금 이렇구나,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구나, 그러면 이렇게 가자 라는 건데 지금 너 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아무것도 안 들고 왔네. 돌아가. 라는 거잖아요. 네. 보세요. 지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그 차관하고 뭐 국장하고 실장 하던 사람들이 거의 갔단 말입니다. 그렇죠. 지금 얼마 됐어요? 한 달도 안 됐죠. 예. 만약에 이한주 위원장이 뭐라 한다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막 그냥 공약에 쫙 맞춰가지고 하면 언론들이 뭐라 그럴까요? 영혼 없다 그러지 않을까요? 그렇겠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국정기획위원회가 우선 해야 될 건 정부로부터 네. 보고를 받는 겁니다. 지금 이것도 업무 보고예요. 네. 보고를 받고 국정기조 설정은 여기 나와 있는 전문위원, 실무위원 이런 사람들 있죠?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. 그거를 왜 지금 현재 늘공들한테 그걸 시키면 어떻게 180도 유턴을 하란 말입니까? 지금 네. 장관이요. 바뀌었습니까? 아무도 안 그러게요. 바뀌었죠. 지금 전 정부랑 이제 동거 상태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장관들하고 있는 차관하고 실장들이에요. 네. 그 사람들이 지금 장관 저렇게 있는데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공무원이냐.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라가지고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을 일단 먼저 상세하게 파악을 하는 게 업무 보고다. 근데 네. 거기서 왜 갑자기 2번으로 넘어가서 국정 기조에 대해 가지고 맞추라 그러는데 안 맞췄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. 이건 아니죠. 예. 근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? 존재감을 좀 보여주려고. 그렇죠. 국정기획위원회 파워를 좀 보여주려고. 이분이 그러는 일머리를 잘 예. 모르는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뭐 장차관이라도 뭐 임명을 해놓고 장차관이 자, 우리 부처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조
이러이러한 방향에서 뭐 할 테니까 전 정부 거 너무 거기에 그 답습할 생각하지 말고 새로 짜와.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서 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아닌 말로 조져야 돼요. 예. 근데 사실 제가 곧 집에 갈 장관인데 네. 업무 보고를 뭐 그렇게까지 뭐 이 정부 거를 뭐 알아내서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대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그 싶어요. 엉뚱한 데다가 지금 힘자랑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. 그렇게 지금. 안 해왔다고 좀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. 예. 뭐 일단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일들은 나오고 있는데 약간의 반응들은 너무 완장차기, 완장질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사실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검찰에 그걸 스스로 갖고 와봐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넌센스 아닌가 싶기도 해요. 그러니까 너 이제 내가 너희들 반으로 나눠가지고 하나 죽일 건데 너 스스로 어떻게 죽을 건지 계획 짜봐라고 하는 거잖아요. 예. 너희의 죽을 계획을. 그거는 칼 휘두르는 사람이 계획을 짜서 자기 책임으로 할 거지. 그 도마 위에 올라간 생선 보고 너 왜 칼로 네 몸을 찌르지 않니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뭡니까 도대체. 예. 알겠습니다.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전당대회가 8월 2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정청래 의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합니다. 친명 간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거든요.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게 뭐 일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라고 하는데 정청래 의원 뒤에는 이제 김어준 씨, 방송인 김어준 씨가 있고 또 박찬대 전 원내대표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서 명심과 어심이다. 뭐 이런 얘기가 또 재밌게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럼 게임 끝났네요. 예. 명심 대 어심의 대결이다 하면 게임 끝났네. 누가 이기는 거죠? 명심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명심 대 어심 그 정청래 배후에는 김어준이 있고 박찬대 뒤에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있다. 있다.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 그거? 예. 이런 말이 뭐 민주당 의원들 나왔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는 그게 뭐 그냥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셨는데 뭐 제가 들은 것도 민주당 인사로부터 들은 얘기여서 이 말이 실제로 조금 회자가 된다면 왜 나오는 얘기일까요? 뭐 정청래 의원이 그 정도로 이제 찐명은 아니다 이런 시각을 받는 겁니까? 아무래도 뭐 선수도 높고 또 과거 정청래 의원 또 이재명 대통령 두 분 다 그 정동영 대통령 후보 캠프 예. 뭐 그쪽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. 그때는 서열이 정청래 의원이 배지였으니까 높았죠. 더 높았는데. 예. 높았고 또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사람 없습니다. 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. 네. 친명이 아니면 그 뭐 행사하니까. 네. 근데 이제 늦게 친명으로 된 사람도 있고 원래 친명이 된 사람도 있고 친명이 돼도 정말 진심인 것 같고 뭐 그냥 와 정말 저건 확실하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친명은 친명인데 차이가 많죠. 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노무현 친노였던 분들이 친문으로 가고 친문이었던 분들이 친명으로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. 네. 예. 그래서 그 노정이 길면은 과거에는 그렇게 유력하지 않았거나 조금 다른 쪽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, 그때 당시 뭐 시장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변호사였을 수도 있고 네. 에 대해 가지고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오면은 지금 이 강성 당원들은 야, 너 어떻게 우리 명한테 이럴 수가 있어?라고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고 또 아마 그걸 보는 것 같아요.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정치를 조금이라도 할 사람이 누구냐. 저번에 그 원내대표 때도 그게 분별의 기준이었다고 봤는데, 네. 요번에도 박찬대와 정청래 둘을 세워놨을 때 아무 사심 없이 오로지, 이재명 대통령만 받들며 거기 위해서 모든 걸 던질 사람이 누구냐. 혹은 조금이라도 자기 광을 낼 우려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. 그게 라는 걸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군요. 당원들 입장에서는. 그렇죠. 55%나 되니까 예. 권리당원이 55% 아닙니까? 네. 뭐 절대적이죠. 뭐 그런 면에서는 벌써 딱 가르마가 나오죠.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본인 이제 왕수박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지금 왕수박 여기
왕수박은 여기 계신데 그 해명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웃겼어요. 지금 정청래 의원 누가 봐도 친명 강성 인사였는데 왕수박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. 그게 저 23년 9월 20 며칠입니까? 그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하는 날이죠. 그때 본회의장 들어가면서 수박인 전해철 의원하고 나란히 서면서 파한대소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들어갔다. 네. 그러니까 너 그때 무슨 역적모의 한 거 아니니? 네. 너 수박이야.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? 그때 그 체포동의안 가결되고 난 다음에 김병기는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걸로 기록되는 날이다. 라고 했고요. 네. 정청래 의원은 고름은 살이 되지 않는다. 저 고름은 빨리 도려내야 된다. 네. 라고 했던 분들입니다. 예. 그게 어떻게 수박입니까? 그 누구도 수박이 아닌 거군요. 지금 아유. 나온 분들은. 저는 뭐 지금 수박은 아닙니다. 그 당에서 나왔기 때문에. 예. 저는 오렌지인데 네. 정말 아무데나 수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. 저는 네. 요즘 후식도 수박으로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커피숍에 가도 수박 주스를 먹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수박 토크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